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송다영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중국어 문법을 타파하는 그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타파할 문법은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과연 뭔지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가서 공부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개념은 형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동사, 형용사, 명사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영어를 공부할 때도 또 국어, 한국어를 공부할 때도 사실 많이 만나보는 개념이어서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형용사가 뭔가요, 여러분? 그렇죠. 형용하는 말을요, 형용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학생분들 중에서 다가 들어가면 동사, 은으로 끝나면 형용사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다로 끝나요. 공부하다, 요건 선생님 동사. 바쁘다, 요건 동사고요. 바쁜 이렇게 돼 있으면 형용사예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로 보는 거 아니고요. 걔가 동작을 나타내면 동사, 그리고 형용, 상태를, 성질을 설명하는 거면 형용사인 거예요. 상태하고 성질을 이야기하면 형용사인 거예요. 예를 들면요, 나는 바쁘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네요. 이런 거 얘기할 때 바쁘다가 형용사에 해당되는 개념인 거예요. 나는 예뻐, 이렇게요. 상태, 성질을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이 예쁘다라고 다로 끝나도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는요, 어떠한 동작이나 어떠한 사물에요, 성질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를요, 형용하는 말을 형용사라고 얘기하고요. 되게 많은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바쁘다, 피곤하다, 혹은요, 예쁘다, 귀엽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그 친구들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오늘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이 형용사는요, 여러분, 동사와 차별돼서 되게 다양한 특징들을 가지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목적어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동사는요, 목적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반면에 형용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거든요. 그럼 목적어를 갖지 않으면서 주어, 형용사 요거만 가지고 문장을 만드니까 아무래도 문장 만드는 게 좀 쉬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요, 다양한 형용사의 종류와 함께 문장 만드는 연습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는 오늘 형용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형용사가 뭐라고요, 여러분? 그죠, 형용하는 말. 그래서 성질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부른다고 했죠. 자, 그럼 이런 형용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필수 단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선생님, 제가 지금 문법을 배우는데 단어를 왜 외워야 돼요?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단어를 모르면 문법을 아무리 알아도 갖다 껴넣을 수가 없어요. 말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단어 몇 개만 우리 외우고 가요. 자, 일단은 형용사의 대표적인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본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앞에 거는요, 이렇게 읽죠. 뭐요? 망이라고 해요. 나 망했어. 너무 바빠. 바쁘다. 한 번 더요. 망이라고 해요. 이 친구가요, 사망하다 할 때 그 죽다. 망이고요. 그리고 얘가 마음 심자가 옆으로 가면 저렇게 변하거든요. 요렇게 쓰는 단어는 마음 심자가 변한 거구나. 그럼 마음이 죽었어. 너무 바쁘니까요, 다른 걸 돌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죽었어. 그거 바쁘다라고 하네요. 3번만 읽어요. 갑니다. 시작. 망. 한 번 더요. 망. 한 번만 더. 망. 바쁘다가 중국어로 망입니다. 우리가 다가 들어가면 선생님 동사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다가 들어가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 동작을 나타내는 건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가 있어도 형용사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읽죠. 레이. 한 번 더요. 레이. 한 번 더요. 레이. 그죠. 우리 한자 보니까요, 앞에 있는 친구는요, 전자, 밭이고요,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건 실사자거나 실이거든요. 우리 밭에 앉아가지고요, 이렇게 엉킨 실 푼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피곤하겠죠? 피곤하다 중국어로 레이. 그죠? 3번만 읽어요. 갑니다. 시작. 레이. 한 번 더요. 레이. 한 번만 더.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다가 들어가도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거는 이렇게 읽죠. 어떻게 해요? 꾸에 한 번 더요. 꾸에 한 번 더요. 꾸에. 이 친구는요. 비싸다, 비싼이란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있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단어는 조개패자가 우리 조개패자가요 변신해가지고 저렇게 된 거거든요. 옛날에 물물 교환하던 시절에는요 조개를 가지고 물건을 교환할 만큼 조개가 되게 귀중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것들, 그래서 비싸다. 조개패 들어간 거니까 뭔가 돈과 관련된 비싸다라는 단어구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줄 어렵지 않은데요. 바쁘다 뭐라고요? 멍. 피곤한 건요? 레이. 그저 비싼 건요? 꾸에. 그저 기억해 보시고요. 밑에 있는 세 개도 맞아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요렇게 읽고요. 렁이라고 해요. 한 번 더 시작. 렁. 이 친구는요. 원래 보통 물은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 있네요. 너무 추워가지고 얼음으로 얼어버렸나 봐요. 두 덩이로 이렇게 얼었네. 그래서 이 친구 춥다. 중국어로 렁. 3번만 읽어볼까요? 갑니다. 시작. 렁. 한 번 더요. 렁. 한 번만 더. 렁이고요. 이 추운 거 알면 우리 더운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덥다도 좀 배워볼까요? 더운 건요. 이렇게. 우리 라면 먹을 때 가끔 써 있어요. 더울 열자 써가지고요. 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요? 르. 한 번 더요. 르. 한 번 더. 르. 추운 건 렁. 더운 건 르. 그저 나온 김에 잘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글자짜리도 배워봅시다. 일단 귀여운 건데요. 중국어로 크어 아이. 가와이, 크어아이.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자, 3번 갑니다. 귀엽다. 시작. 크어아이. 한 번 더요. 크어아이. 한 번 더. 크어아이. 귀엽다가 뭐라고요? 크어아이. 잘하셨고요. 자, 이 친구 써드릴게요. 귀엽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요. 읽을 때 까오싱. 한 번 더. 까오싱. 한 번만 더. 까오싱이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 보니까 높을 고자고요. 이 친구는 왠지 이렇게 얘가 머리, 얘가 손, 발, 그래서 이렇게 점프 뛰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되게 기분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까오싱 하면 기쁘다. 그죠? 점프 뛰고 있는 거 같네요. 기쁘다. 3번 갑니다. 시작. 까오싱. 한 번 더요. 까오싱. 한 번만 더. 까오싱. 요렇게요. 2글자짜리도 1글자짜리도 만나봤는데요. 다들 다로 끝나지만 상태와 성질을 나타내니까 이 친구들 뭐라고요? 형용하는 말, 형용사라고요. 그죠? 그래서 다가 붙으면 동사. 요렇게 외우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곤란해요. 요렇게 그죠? 문장들 같이 암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럼 우리 전체 거 하나씩 읽어보면서 정리하고요. 뒤로 넘어가 볼까요? 앞에 거부터 갑니다. 시작. 망, 레이, 꾸이, 렁. 얘는요? 르. 그죠? 얘는요? 크아이. 얘는 까오싱. 정말 잘하셨어요. 이렇게 종류 외웠으니까 이러한 단어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우리 특징들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은 요거예요. 부사의 수식을 받아요. 우리가요. 명사라는 친구는 부사를 받지?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말에서도 했는데요. 아니다, 책이 아니다. 더 책이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죠. 더 책, 책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부사의 앞에 넣고요. 부사를 앞에 넣고요.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붙여가지고요. 부사, 형용사 쓸 수 있는 거예요. 형용사의 대표적인 게 아까 바쁘다였죠. 너무 바빠. 더 바빠. 조금 바빠. 안 바빠. 이렇게요. 다양한 부사와 함께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형용사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거 아까 피곤하다가 이렇게 그죠? 밭전자에 시사자 어떻게 읽어요? 레이. 그죠? 그러면 부사의 수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선생님,
저희가 아직 부사를 안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부사 하나만 외울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친구를 헌이라고 해요. 하나만 외울까요? 3번 갑니다. 시작. 헌. 한 번 더요. 헌. 한 번 더. 헌. 이 친구는요, 우리가 매우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사전에 찾으면 매우라는 뜻을 가지는데요. 정말 특이한 게 정말 매우라는 강한 뜻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형용사 문장을 만들 때요.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 여자가 되게 이쁘지 않은데도 그냥 헌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귀여운 거 아닌데 귀엽다라고 말하려면 헌 그어아이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너무 추운 거 아니어도 헌 렁 이렇게요. 형용사를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쓸 때 뭘 붙여서요? 헌을 붙여가지고 쓰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안 붙이면 문장이 이상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어법적으로 틀리는 건 아닌데요. 뉘앙스가 좀 이상해요. 만약에 헌이 안 붙어 있으면요. 뭔가 되게 문장이 안 끝난 느낌? 나는 피곤하고 뭐 이렇게 된 느낌? 뒤에 뭔가 안 끝난 느낌이고요. 혹은 뭔가 비교하는 것 같아요. 나는 피곤한데 너는 안 피곤해 이렇게요. 뭔가 비교하는 뉘앙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붙는 거니까 나중에 부사 배울 때 다양한 거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외워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헌, 한 번만 더요. 헌. 그래서 이렇게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더라.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어렵지 않은데요. 그죠? 헌,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부사의 수식을 받는 게 형용사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요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나는 공부한다, 중국어를.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요. 그죠? 형용사는 붙이지 않아요. 나는 예쁘다, 너를. 나는 바쁘다, 너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붙이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약에 동사가 있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을 쓰잖아요. 근데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수로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갔어요. 목적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럼 그냥 주어, 형용사 이렇게 하고 문장을 끝낼 수가 있다는 거고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형용사로 끝낼 수 있는 거고요. 방금 전에 얘기했죠. 객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앞에 뭐의 수식을? 부사, 뭐의 수식? 헌의 수식을 받는다. 그러면 다양한 부사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어, 헌, 형용사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는 순서를 기억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형용사가 나왔어요. 뒤에 명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 오지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목적어가 붙지 않는 특징 살펴봤고요.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세 번째는요. 중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동사도 중첩이 가능했고 형용사도 중첩이 가능하구나. 그죠? 근데 우리가 중첩되면 도대체 어떤 뉘앙스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동사의 경우에는 중첩을 하면 뉘앙스는 약해졌어요. 뉘앙스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한번 뭐뭐하다, 좀 뭐뭐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오늘 배우는 이 형용사는요. 뉘앙스가 강조돼요. 뭐요? 강조하는 뉘앙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매우 정말에 해당되는 부사들을 안 배웠잖아요. 근데도 선생님이 되게 귀여워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뭘 통해서? 형용사의 중첩을 통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뉘앙스가 반대로 강해지는구나. 동사는 2번 쓰면 약해지는데 형용사는 2번 쓰면 강조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 알았으면 중첩의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단어 A라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러분? 중첩이 뭐예요? 2번 쓰는 걸 중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냥 A, A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다양한 형용사들 배웠지만 굳이 좀 복습을 해보면 더운 게 뭐였더라? 르, 덥다가 뭐라고요? 르. 그러면은 강조해서 매우 덥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르, 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추운 건 뭔데요? 렁. 한 번 더요. 렁. 그러면 매우 춥다 하려면 렁렁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짜리가 아니라 뭐요? 2개짜리요. 단어가 A, B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1번 맞춰보세요. A, B, A, B. 2번 A, A, B, B. 어떻게 할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앞에 거 2번 쓰고 뒤에 거 2번 쓰고 요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요? 앞에 거 2번 쓰고 뒤에 거 2번 쓰는 형식으로 쓸 거예요. 자, 동사는 어떻게 했었냐면 한 글자일 때는 그냥 A, A. 두 글자일 때는 다 쓰고 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형용사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거 2번 먼저 쓰고 뒤에 거 2번 쓰고. 그럼 귀엽다가 아까 뭐였냐면 그아이였잖아요. 그아이. 그러면은 강조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아이 하는 거 아니라 그아이 그아이. 만약에 아까 기쁘다가 중국어로 까오싱이었는데요. 까오싱이었는데요. 그럼 매우 기쁘다 하려면 어떻게 해요? 까오싱싱 이렇게 쓰는 거예요. 쌤 근데요. 형용사면 뭐 형용사고 동사면 동사지 이 두 개를 왜 굳이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요. 중국어 단어 중에서 동사로도 쓰고 형용사로도 쓰는 친구가 있거든요. 많은데 그중에 한 개만 봐요. 凉快 凉快 하면요. 한자는 이렇게 써요. 凉快 凉快 하면요. 얘를 동사로 쓰면 시원하게 하다. 더워. 우리 팥빙수 먹자. 좀 식히려고. 땀 좀 식히게. 좀 시원하게 하게. 이렇게 시원하다 할 때 凉快 쓸 거고요. 또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상태. 지금 시원하다. 이렇게요. 상태를 나타낼 때도 凉快를 쓰거든요. 그럼 두 개를 중첩할 때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동사를 중첩해서 좀 시원하게 하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凉快 凉快 한 번 더요. 凉快 凉快 근데 만약에 정말 시원해 이렇게 형용사를 중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凉凉快快 한 번 더요. 凉凉快快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동사만 하는 거 형용사만 하는 거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렇게 한 단어 안에 동사 용법도 있고 형용사 용법도 있는 이런 단어들을 중첩할 때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조금만 잘못 쓰면 뜻이 아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막 시원해, 좀 시원하게 하자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반드시 그 방법을 외우는 게 특징입니다. 동사 중첩할 때는 두 글자일 때 어떻게 해요? A, B, A, B. 형용사일 때는 어떻게 해요? A, A, B, B. 요거를 기억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좀 헷갈리지만 하나 예문만 외워두시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아예 단어로 외우세요, 여러분. 좀 쉬다. 시오시, 시오시. 그죠? 그리고 오늘 한 것 중에 매우 귀엽다. 아이. 이렇게요. 아예 예문 하나로 외워두시면 나중에 헷갈릴 때 예문 떠올리면 되거든요.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자, 이렇게 중첩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중첩의 뉘앙스가 달라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동사는 뉘앙스가 약하게, 형용사는 뉘앙스가 강하게 된다더라.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기억하시면서 마지막 특징까지 좀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 특징은 부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있죠, 여러분. 자, 이 동사라는 친구를 부정할 때는요. 뿌라는 친구랑 메이라는 친구랑 이렇게 두 가지 친구를 가지고 부정을 했었어요. 뿌로 부정할 때는 미래와 현재를 부정할 때, 메이란 친구는 과거를 부정할 때 썼었는데요. 과거. 저 과거를 부정할 때 썼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는요. 현재인지 미래인지 과거인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성질과 상태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뿌로만 부정할 거예요. 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예쁘다 할 때 우리 귀여운 게 아이잖아요. 안 귀엽다 할 때 메이 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형용사는 무조건 뭐로만 부정? 뿌로만 부정. 그러면 다시 바쁘다가 뭔데요? 망. 안 바쁘면 뿌망. 그렇게 그냥 쓰는 거구나. 피곤한 게 뭔데요? 레이. 그러면 안 피곤하면 매일 레이 하는 거예요? 아니고 뭐 쓰라고요? 불레이 이렇게 쓰라고요. 이해되셨죠? 한 개만 더. 우리 아까 기쁘다가 뭐였는데요? 까오싱.
그럼 안 기쁘면 메이까오싱? 아니고 부, 그죠, 까오싱. 뿌까오싱 이렇게 쓰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부정까지 함께 살펴봤어요. 정말 재밌네요, 그죠? 자, 이렇게 형용사와 관련된 많은 내용들 문제 풀면서 다시 복습할 거니까 문제에서 우리 꼭 복습해요. 자, 문제 한번 뭐지? 어떻게 풀어야 되지? 한번 풀어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일일이 다 해석을 하면서 풀라고 이 문제를 내신 건가요? 나는 그죠? 뭐를 뭐 한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일단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단어 보시면서 빨리 옆에다가 뜻이랑 품사를 적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갑니다. 앞에 있는 꾸에이부터 볼게요. 꾸에이 뜻이 뭔데요? 비싸다. 여러분 단어의 밑에 이렇게 조개패자 있으면 돈과 관련된 거였잖아요. 옛날에 조개를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했으니까요. 요거 되게 귀중하고 그죠? 비싼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구나 했던 거 기억나시죠? 꾸에이. 비싸다.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찌아오는 뭔데요? 그렇죠. 효도하다 할 때 그 효자에다가 매질하다 붙여가지고 효도 안 하면 매질한다. 가르친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죠? 가르치다 라는 동사였고요. 이 친구는 우리 지난번에 배웠었는데 가르치다, 누구에게, 무엇을, 목적어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2개 가지는 동사였어요. 자, 그 다음 거는 뭔데요? 칠, 앞에 입구자 있네요. 그죠? 칠, 이 친구는 먹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고요. 그 뒤에 거 처음 만나는데 여러분, 전 이 단어 보면 참 재밌어요. 니엔칭, 니엔칭이라고 하는데요. 니엔은 해의 년자, 해고요. 칭은 가볍다거든요. 해가 가벼워.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젊다를요. 니엔칭. 날이 가볍다. 해가 가볍다. 이렇게 표현해요. 되게 재밌죠? 니엔칭. 자, 그러면 얘도 젊다, 어리다라는 형용사네요. 자, 그러면 지금 형용사 2개, 동사 2개 이렇게 지금 문제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이제 이거 해석하면서 푸는 건가요? 아니요. 1번부터 빈칸의 앞 뒤를 보시는 거예요. 자, 1번에 보니까 빈칸의 앞에 뭐 있어요? 와, 주어가 있다. 나가 있고요. 빈칸 뒤로 갑니다. 빈칸 뒤에 뭐 있어요? 타, 사람 있고요. 그 뒤에 한유, 중국어라는 일반 목적어 있네요. 아, 목적어 몇 개? 2개. 그럼 얘는 해석 안 해보고도 답이 뭐예요? 이중 목적어 가지는 찌아오가 되겠네요. 되셨나요? 해석 안 해도요. 이렇게 괄호의 앞, 뒤만 보고도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빈칸의 뒤에 일단 뭔가가 써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 있을 때는 형용사는 답이 될 수 없겠죠. 그럼 꾸에이 버리고 니엔칭 버리고 그죠? 찌아오하고 출 가지고 고민하시는 건데 목적어가 몇 개? 2개. 그럼 무조건 뭐? 찌아오. 해석 안 하고도 문제 풀 수가 있네요. 이렇게 풀어야 HSK 풀 때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거 아니라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2번도 갑니다. 2번에 봤더니요. 와, 주어고요. 매이 안 했다 해서 뭔가 부정을 썼는데요. 여러분, 형용사를 부정할 땐 뭘로 부정해요? 무조건 뿌. 동사는 뭐랑 뭐? 매이랑 뿌. 그럼 지금 매이로 부정했으니까 괄호 안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동사. 그죠? 그럼 우리 동사 중에 남아있는 거 뭐 있어요? 그죠? 3번째 있는 거? 칠. 저는 안 먹었습니다. 뭐 이런 문장인가 본데요.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3번으로 갑니다. 3번에는요. 뒤에 그죠? 괄호 뒤에요. 명사 있어요? 없어요. 문장이 그냥 끝나버렸네요. 목적어를 갖지 못하니까 이 친구 뭐예요? 형용사요. 그럼 뭔가 형용사랑 관련된 친구를 써야 되는데 그죠? 형용사가 2개 있잖아요. 이럴 때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저는 하이, 이 친구 하이라고 읽을 때는 부사고요. 아직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뭐 하이, 저는 아직 비쌉니다. 저는 아직 비싸요. 사람한테 쓸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뭘까요? 저는 아직 젊어요. 답은 마지막에 있는 해가 가볍다. 니엔칭 써야 되겠습니다. 워하이 니엔칭. 그죠? 워하이 니엔칭 쓰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거는 그저 보지도 않고 알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괄호 봐요. 괄호 뒤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는 뜻은 형용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고요. 괄호의 앞을 볼까요? 앞에 뭐로 부정? 뿌로 부정. 형용사는 뿌로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형용사 자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앞에 있는 명사랑 해석되는지 살펴볼까요? 这件衬衫. 이거 우리 명사할 때 나왔던 단어인데요. 这, 디스란 뜻이었고요. 件 하면 한 벌, 두 벌이라는 그쵸? 옷 세는 양사. 衬衫 하면 천으로 싼 셔츠였죠? 그럼 이 한 벌의 셔츠는 비싸다, 안 비싸다 말 되는데요. 그럼 답은
不贵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몇 개만 해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어요. 우리 무슨 특징으로 문제 풀었냐면요.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 괄호 앞에 뿌로 부정했냐 네이로 부정했냐 이런 거 가지고 답을 좀 추려냈거든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렇게 동사랑 형용사만 묻는 거 아니라 부사, 양사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괄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덜 헷갈리게, 그죠? 좀 경우의 수가 더 다양하게 그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틀을 좀 가지고, 팁을 가지고 나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오늘은 조금 HSK 스타일로 한번 문제 좀 풀어봤어요. 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럼 마무리 이대로 하면 너무 아쉬우니까 빨리 해석만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我教他汉语. 저는 그에게 중국어를 가르쳐줍니다. 我没吃饭.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我没吃饭. 저는 밥을 안 먹었어요. 我还年轻. 저는 아직 젊어요. 我还年轻. 저는 아직 젊어요. 这件衬衫不贵. 이 한 벌의 셔츠는 안 비싸요. 这件衬衫不贵.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 네, 자, 오늘도 문제 푸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뵐게요.